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저는 상선에서 근무 중인, 좋게 말해서 항해사, 나쁘게 말해 뱃놈입니다. 배 타면서 들었던 괴담썰을 한번 풀어볼까 하는데, 배라는 게 처음 만들어지고 10년, 20년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배만의 고유한 사연들도 생기고 또 분위기들이 만들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같은 설계도로 같은 조선소에서 만든 배라도 다른 배는 아무렇지 않은데 또 어떤 배는 이상하게 느낌이 싸하고 다른 층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또 어떤 층에서는 뒷덜미가 서늘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배는 밤에 쓰레기 버리러 가는 길에 분명히 거기보다 더 어두운 곳도 많이 있는데 이상하게 거기만 지나가면 온몸에 소름이 돋고 나이 먹고 쫄아가지고 막 눈 감고 뛸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겁은 많았어도 귀신을 직접 보거나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첫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제가 처음으로 실습생으로 배 탔을 때 선장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거의 모든 상선에는요, 배가 침몰할 때를 대비해서 구명정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배 양쪽에 하나씩 달린 타입도 있고, 선미, 그러니까 배 꼬리 부분에 한 척이 달려 있어가지고 바로 낙하하게 되어 있는 그런 타입도 있어요. 그런 모든 구명정은 한 달에 한 번 데비트라고 하는 크레인을 이용해서 살짝 내렸다가 올리는 그런 훈련을 하고요. 3달에 한 번씩은 그 크레인을 사용해서 수면까지 내려서 실제로 시동도 걸어서 운전도 해보는 그런 훈련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구명정 강하라는 게 까딱하면 목숨이 날아갈 만큼 위험한데요. 특히 이 바로 낙하하게끔 되어 있는 타입은 진짜 더욱 위험합니다. 실제로 훈련 중에 죽은 사람도 많고요. 그 사고 사례도 많이 있어요. 유튜브에다가 라이프보트 액시던트라고 치면 정말 아찔한 영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마 그거 들으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 당시 제가 있던 회사에서도 그 자유낙하식 구명정 훈련 중에 실제로 사고 나서 사망한 1등 항해사들이 몇몇 있었는데요. 우리 선장님이 그런 사고가 있었던 배에 실제로 올라가게 되셨어요. 몇 년 전에 선장님이 타신 그 배에서 훈련 중에 갑자기 구명정이 낙하해가지고 안에 타고 있던 1항사가 목뼈가 부러지면서 직사를 했었죠. 아무튼 그 배를 타고 나서 얼마 안 된 어느 날 밤이었어요. 선장님은 외장하드에 받아온 시간 때울 영화 한 편을 보다가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누가 노크하는 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깨셨대요. 배에서는 일과 시간이 끝난 늦은 밤에 문을 두드린다는 건 예의가 없는 녀석이거나 아니면 정말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둘 중 하나였기 때문에 정신이 반짝 들어가지고는 무슨 일이야? 하면서 문을 열었는데 그 문 앞에는 예전에 죽은 그 1항사가 서 있었대요. 부러진 목을 가슴팍까지 쭉 늘어뜨리고 훈련 때 입는 스즈키 작업복과 하이바가 온통 피투성이가 돼가지고는 선장님 하고 부르면서 서 있었답니다. 근데 만약에 일반인이 그런 상황을 마주했다고 한다면 누구라도 기절했을 그 상황에서도 이 사람이 뱃사람이라 그런지 기가 센 건지 담이 큰 건지 오만 욕을 고래고래 질렀답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는 어느샌가 문 앞에 드러누워 있었고 뭔가 큰 소리에 놀라서 달려온 선원들이 자기를 깨우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렇게 기절을 했으면서도 다음날 아침에 식사할 때 에휴, 그놈 그게 나 승선했다고 인사하러 왔나 보다 하고는 껄껄 웃어넘기는데 그 담이 진짜로 대단하더군요. 그런데 예전에 그 죽은 1항사랑 같이 배를 탄 적이 있어가지고 안면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은 저는
당연히 새파란 실습생 놀리려고 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 배를 사고 이후에 한 번이라도 탔던 사람들은 다 이상한 기분을 느끼거나 그 귀신을 봤다고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구명정 점검하러 혼자 선미로 가면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싸늘하고 또 기분이 안 좋다던가, 또 항해사들이 줄줄이 복도를 지나가는데 사람이 5명이라던가. 참고로 그 배에는 항해사는 총 4명이고요. 항해사는 옷이 다 달라서 티가 나거든요. 아무튼 또 밤에 브릿지에서 당직 서고 있으면 옆에 창문으로 작업복 같은 게 지나간다던가. 배 타는 항해사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에서 죽은 사람은 영원히 배를 떠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먼 이역만리 대양 한가운데서 죽은 그 목숨이 한스러워서인지, 아니면 소금기 가득한 그 바다가 무서워서 배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미신에 민감한 뱃사람들인지라 그런 사건 사고, 그런 소문들이 들려온 뒤로 몇몇 선장들이 실제로 고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 뒤로도 계속해서 그 죽은 일항사가 아직도 나오는지는 듣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던 부대는 대대급 부대였는데 소총중대 3중대, 중화기중대 1중대, 그리고 본부중대로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중화기중대가 부대의 위병소 근무를 담당했는데요. 위병소 근무조 편성이 위병조장, 사수, 부사수 이렇게 3명으로 짜여져 있었죠. 그 중에서 위병조장은 위병소 안에서 근무를 서고, 사수, 부사수는 밖에서 근무를 섭니다. 사수는 부대 안에서 나가는 인원을 체크하고 또 통제를 하는 그런 업무를 받고, 부사수는 부대 안으로 들어가는 인원을 그리고 차량을 통제하는 그런 일을 담당을 했죠. 제가 상병일 때인데요. 어느 토요일날 옆소대에서 위병소 근무를 나간 거예요. 근데 저도 제가 직접 목격한 게 아니라서 자세한 상황은 잘 모릅니다. 근데 아무튼 두돈반 차량 2대가 연달아서 부대 안으로 진입하려던 중에 부사수였던 일병 하나가 그 2대의 차량 중 앞 차량의 선탑자를 확인하고 이제 뒷차량은 선탑자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뒷차량 운전병 확인을 위해서 그 차량 사이로 지나가던 중이었는데, 앞 차량이 출발을 했다가 브레이크가 밀린 건지 아니면 브레이크를 못 밟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 2 차량 사이에 일병이 끼인 거예요. 그래서 흉부가 압박이 돼서 그대로 갈비뼈가 골절되고 쓰러졌습니다. 그 이후에 4단 앰뷸런스에 실려가지고 병원으로 후송이 됐는데, 그 후송되던 중에 폐가 파열이 돼가지고 그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부대가 엄청 뒤숭숭해졌는데, 이틀인가 3일인가 지나서 그 사망한 일병의 가족이 저희 중대 안으로 이렇게 방문을 했더라고요. 그때 그 죽은 일병의 누나로 보이는 사람이 영정사진을 들고 부모님이랑 같이 들어오셨는데, 어머니랑 아버지랑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렇게 그 사망한 일병이 생활하던 내무실 안으로 들어가서 잠시 이렇게 머무르셨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나오려던 중이었는데, 그런데 그 가족들이 내무실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문을 닫았었는데 다시 나오려고 하는데 그 문이 안 열린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그 내무반 문이 목재로 짜여진 문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조그만 창이 하나 달린 문이었거든요. 내무실 안에는 가족들 외에도 중대장님, 소대장님, 그리고 몇몇 인원들이 더 있었는데 문이 안 열리니까 다 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문을 열려고 막 애를 썼어요. 그런데도 열리지가 않더랍니다. 그래서 행정보급관이랑 보급계가 빠루하고 연장동원해가지고 문을 뜯어내고 나오시게 했었는데요. 아마도 그 사망한 일병의 혼이 억울해서 못 가겠던가 봐요. 그 당시 사망한 일병의 가족들이 너무 애타게 그 일병의 막 이름을 부르짖고 눈물도 흘리시고 하셨는데, 그걸 보고는 정말 가슴이 아프고 저도 눈물을 참 많이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고참들한테도 너무 잘하고 이쁨 받던 후임이었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한동안 가시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원래 귀신의 존재를 전혀 믿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일을 지금 거리에서 이렇게 겪고 나니까 마냥 부정할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벌써 20년이 넘은 일입니다.